안녕하세요. 남아늘보의 늘보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한 달이 넘은 것 같은데요. 유튜브에서 제가 제 개인 신상에 관해서 잘 얘기를 안 하는데 그동안 꽤 기다리신 분들이 계셨을 텐데 한 달 넘게 영상을 제작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마지막 영상이 아마 에피소드가 있긴 했는데 앞으로 제 영상이 두 가지 트랙으로 이렇게 올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에피소드 스타일로 하고 이렇게 어떤 하나의 물건을 쭉 만들어 가는 과정,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이렇게 찍으려고 하는데, 이런 걸 찍다 보니까 다른 거 중간중간에 이렇게 찍고 싶어도 이게 흐름이 깨져가지고 안 찍다 보니까 그것도 좀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 스타일로 앞으로 부분적인 팁 이런 영상을 에피소드로 올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의 물건을 쭉 만들어가는 과정을 자세하게 소개하는 영상,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미리 좀 말씀드리면 공방이 11월 말경에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갑니다. 나중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요 테이블, 코너 블라켓을 이용한 테이블 만들기, 이제 상판하고 제트철물 이용해서 고정하는 걸 박는 모습을 굳이 찍을 필요 있냐 해서 안 찍고 그냥 넘어갔는데, 그것도 보여드리고, 근데 그거 전에 저도 이거 실제로 쓸 거기 때문에 저희 아들이 써야 되는데, 마감을 해야 되잖아요. 그냥 마감하는 거는 찍긴 찍어 보겠습니다만 이게 올라갈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이 마감재에 관해서는 굉장히 또 내용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마감재 관련해서 영상을 따로 찍기로 하고요. 오늘은 요거 조립하기 전에 칠을 하긴 해야 돼서 그 정도만 살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칠하려고 하는 안료를 페인트를 소개하기 전에 요런 거 할 때 이걸 다 조립하고 칠을 해야 되느냐, 조립 전에 칠해야 되느냐, 이런 좀 궁금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가 맞고 틀리고 이런 건 없어요. 내가 다 조립을 하고 칠하기가 편하면, 또는 다 조립을 하고 칠해도 별 문제가 없는 경우, 그거는 다 조립하고 칠해도 되겠죠. 근데 조립하기 전에 칠하는 게 편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다리 같은 거, 이런 다리를 이렇게 다 조립하고 나서 칠하려고 하면 조금 높낮이 차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작업대 위에 올려놓고 칠하려면 또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상판하고 이 에이프런 구조물은 먼저 조립하고 칠해도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이미 아직 조립 전이니까 제가 칠하는 방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칠하고 이 조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판에, 이게 지금 뒷판인데, 상판에 나중에 올라갈 윗면은 다 조립하고 맨 나중에 칠하기로 하고 뒷판을 먼저 칠하겠습니다. 칠하는데 제가 요즘 즐겨 쓰는 건데요. 마감재는 나중에 따로 찍겠지만 그냥 이 제품을 주로 쓰는 이유, 이놈이 바니쉬 같은 스테인입니다. 그래서 붓으로 칠해도 붓자국이 잘 안 나고, 실제로 나중에 여러분들이 바니쉬를 수성 바니쉬, 바니쉬 칠하는 이유는 사실 방수 때문인데, 방수 아니면 사실 바니쉬 칠하지 않고 천연 오일 같은 걸 바르면 좋습니다. 근데 천연 오일 스테인, 제가 주로 저희 회원들에게 권하기도 하고 주로 쓰는 거는 이 비오피아 건데, 이게 굉장히 많이 알려진 아우로, 요쪽보다는 굉장히 가격이 저렴한데 성능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오파를 많이 쓰는데, 요런 천연 오일 같은 경우에는 건조 시간이 하루 넘게 걸려요. 처음에 하도 바르는 정도만 12시간 지나고 또 발라도 된다고 하지만, 요거 잘못 적용하면 죽어도 마르지 않고 젤리처럼 되고 오히려 끈적거리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의사항은 나중에 설명드리기로 하고,
요런 놈들의 단점은 어쨌든 적용하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하도 한 번 바르고 하루 있다가 하도를 또 한 번 바를 수도 있고 그냥 상도를 바를 수도 있는데 상도를 바르고 또 하루. 그다음 상도를 한 두세 번 바르거나 상도를 한 번 바르고 그 다음에 또 최종 마감제인 워크탑이라든가 방수가 필요한 워크탑 같은 걸 바르는데 그걸 전부 적용하려면 제대로 적용하려면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봐야 돼요. 칠하는 데는 적용하는 건 참 쉬운 게 이게 천연 오일인데 왜냐면 그냥 헝겊조가리 같은 걸로 열심히 얇게 펴 바르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난이도가 있진 않은데 시간 일주일 동안 다 만들어 놓고 일주일 동안 마감제 작업을 하는 과정이 참 지루합니다. 근데 이제 취미목공에서는 그렇게 한 결과물이 매우 빠른 적용을 하는, 그러니까 빨리 건조되고 수성 계열이라든가 이런 걸로 마감한 것보다는 때깔이라든가 결과물이 조금 고급스럽긴 해요. 그래서 취미목공에서는 사실 누가 빨리 만들어내라고 족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마음 편하게 적용하면 참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성격 급하신 분들은 못 참죠. 일주일 동안 계속 발라야 되는 그 과정을 처음에 좀 참기가 힘듭니다. 그런 분들은 이런 걸 적용해 보실 수 있다. 굉장히 빨리 마르고요. 하루에 거의 마감을 거의 다 끝낼 수 있습니다. 하루에 여러 번 바를 수 있어요. 굉장히 빠르게 마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 도막의 그 느낌은 바니쉬와 스테인의 중간 정도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나중에 설명 자세히 할게요. 오늘 제가 이걸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거의 다 써가지고 밑에 이렇게 있어요. 붓이 넣다 뺐다 해가 좀 그래서 옮겨 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안료를 혹시 옮겨 담을 때 이건 지금 하리보라는 그 유명한 무슨 젤리 같은 그거 담기는 그릇인데 요게 재질이 P2로 돼 있어요. 거의 모든 그 재료, 그러니까 천연 오일 스테인 같은 거는 좀 곤란하고 이게 기름 쪽에 그 성분을 베이스로 하는 것들은 이 P2 재질이 약간 화학적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빼고 수성 쪽들은 이 하리보가 굉장히 P2 재질의 이 통 이런 거 굉장히 유용합니다. 저는 근처에 요거를 많이 쓰시는 곳이 있어서 달라고 해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페인트 소분할 때 쓰고 나면 버리기도 편하고 사실 환경 때문에 버린다기보다는 얘는 페인트 같은 걸 쓰고 굳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찍 하면은 아주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그런 재료들은 꼭 이 하리보통이 아니라 중요한 거는 P2 재질. 이게 만져보면 약간 기름기가 발라진 듯한 느낌이 아주 맨질맨질한 이런 게 있습니다. 요거는 도료들이 여기에 접착력이 없어요. 그래서 굳고 난 다음에 굳이 물로 열심히 청소하지 마세요. 물만 아깝고 쓰신 다음에 쭉 다시 그러니까 소분해서 쓰신 다음에 다시 본통에 싹 비워서 넣어 놓고 그대로 말리세요. 다 마르면 그냥 쭉 띄면은 아주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요 P2통에다가 옮겨 담습니다. 다 쓰고 다시 남으면 넣어 놓으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게 여러분들이 이런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물론 취미로 많이 하시면 이런 큰 통을 사시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본드나 이런 페인트류는 작은 통을 여러 개를 작은 통으로 사셔서 쓰고 빨리 버리고 새 걸 사는 게 좋다. 지금 이런 큰 통에 지금 여기에도 닫다란 데 조금 남아 있거든요. 이걸 뚜껑을 닫아놔도 이제는 이 안에서 그 공기층이 많이 있으면 이 안에서 얘네들이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공기 중에 요 성분이 날아가서 얘네들이 좀 굳기 시작합니다. 물성이 좀 변해요. 그러니까 조금 남아있는 거는 어떻게든 딱 맞춰서 쓰시는 게 좋고 만약에 조금 남아있어 애매하면
그걸 다른 조그만 통에 담아서 뚜껑을 닫아 놓으시는 게 언제 쓸지 모르잖아요. 이게 뭐 또 조만간 쓰려고 하지만 잊어먹고 있다 보면은 나중에 열어보면 조금 물성이 좋지 않게 변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죽어도 이 나머지는 꺼내 쓸 수가 없네요. 자, 바르는 방법 나중에 설명드리기로 하고, 요게 하이드로 뭐 해가지고 신기하게 수성을 베이스로 한 오일 스테인이래요. 근데 정말 발라보면 때깔은 바니쉬하고 비슷한 느낌이 나오는데, 이 바니쉬들은 되게 이런 푸르딩딩한 반투명한 우유빛깔이 나는데, 우유빛깔에 약간 파란 색깔을 섞어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나는 이유는 아마 여기도 제가 볼 때는 그 우레탄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놈들은 전부 다 이렇게 약간 푸르딩딩한 우유빛 색깔이 납니다. 우유는 완전히 맑고 흰색인데 그 폴리우레탄이 들어간 도료들은 되게 다 푸르딩딩한 느낌의, 그러니까 플라스틱 수지를 에멀전 상태로 녹여 놓은 거죠. 그러니까 약간 푸르딩딩합니다. 이게 그냥 수성 바니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바르다 보면 여기에 막 그 붓자국과 그 다음 펼침성이 좀 안 좋아요. 근데 얘는 그 오일 스테인인데 어떻게 수성 그 바니쉬하고 어떻게 잘 섞여 있어 가지고 그 펼침성, 발림성 이런 게 참 좋더라고요, 써보니까. 아, 이렇게 광고를 해주면 나한테 광고비 좀 들어오고 그러면 좋겠는데, 그냥 저는 제가 써보고 좋은 거를 말씀드리는 것 뿐입니다. 이 회사는 물론 제가 이 비오파 회사하고 오래 거래해왔지만 좋습니다. 여기 오일을 떨어뜨린 자국, 전에 과정 중에 오일을 떨어뜨린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좀 티가 나네요. 밑판이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뒷판은 자세하게 칠한다기보다 만들어 놓고 밑판은 빛도 잘 안 들어가고 볼 일이 별로 없고, 다만 안 칠하면 여러분들이 밑에는 안 칠해도 상판만 쓸 거고 밑에는 뭐 볼 일도 없고 만질 일도 없기 때문에 안 칠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이거를 한쪽에만 칠하면요 나무를 이렇게 쪼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건조하면서 이렇게 막 쪼여요. 그러면 한쪽에만 칠하면 그 밸런스가 안 맞아가지고 나무가 이렇게 휘기도 합니다. 휘기도 하는 게 아니라 많이 휘어요. 이건 근데 지금 합판이라 덜 하긴 한데, 이왕 바르는 거, 그리고 어쨌든 이걸 안 발라주면 한쪽으로 계속 조금 취약하잖아요. 바르는 김에 좀 발라주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문 가구 하실 때 싸게 해달라고 막 조르면 서랍장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 안쪽 안 바릅니다. 싸게 하니까 안 발라요. 여러분들이 가격에만 몰두하지 마시고 그런 거 디테일 요구를 좀 하시면서 안에도 다 발라달라. 그러니까 분명히 꼼꼼하게 안쪽 바깥쪽 다 똑같은 처리를 하면 훨씬 가구가 튼튼하게 오래 가겠죠. 기초 상식인데, 여러분들이 그 수성 페인트를 바르고 유성 페인트를 위에다 발라도 되느냐, 유성 페인트를 바른 뒤에 수성 페인트 같은 걸 발라도 되느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상관없습니다. 다만 바니쉬 위에는 어떤 도료든 그 바니쉬 위에는 그냥 바르면 안 돼요. 바니쉬를 이렇게 다공질로 만드는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페인트 이렇게 바르는 거, 도막을 형성하는 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 본드예요, 그게 다. 바르면은 거기 굳잖아요. 그래서 안 떨어지잖아요. 왜 안 떨어져요? 본드니까 안 떨어지죠.
본드가 잘 접착이 나오려면 면이 이렇게 다공질이 돼 있어야 돼요. 완전히 유리처럼 매끄러우면, 그래서 유리나 그런 철판에 칠하는 페인트에는 그거 너무 다음에 마감지할 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칠했잖아요. 이거를 마를 때까지 기다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칠하는 순서를 잘 잡아가면 빨리빨리 추가적으로 할 수 있어요. 여기다가 그냥 곧 마를 건데, 마르거나 말거나, 이제 에이프런에 여기도 칠해야 되느냐? 여기까지는 막 칠해주겠습니다. 칠해주죠. 이런 거 있습니다. 이런 철물들에 이거 페인트를 막 묻혀도 되느냐? 안 묻으면 좋습니다. 이게 뭐냐면 얘도 어쨌든 쇠거든요. 물론 이 쇠인데 처리가 돼서 그렇게 쉽게 녹이 나도록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이것이 수성 베이스다 그러면 이게 나중에 반응을 일으켜서 시간이 지나면 녹이 쉽게 날 수 있습니다. 또 유성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박리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그냥 바르면 요게 이렇게 페인트가 나중에 다시 찍하고 그냥 쉽게 일어나는 그런 게 있어서, 가능하면 굳이 여기다 막 바를 필요는 없어요. 가능하면 피해서 바르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하드웨어를 조립하기 전에 미리 좀 칠해도 나쁠 건 없는 거죠. 칠하실 때 좀 이렇게 약간 자기만의 계획성을 가지고 칠하시면 좋아요. 보이는 대로 어디서부터 칠해야 할지 몰라가지고 막 여기저기 칠하다 보면 칠했는지 안 칠했는지, 칠한데 또 칠하고 안 칠한 데는 계속 안 칠하고 이러니까 계획성을 가지고. 인생이 이렇게 계획을 해도 계획대로 되는 건 별로 없지만, 이런 경우는 좀 그래도 약간 계획적으로 발라주시는 게 무작위적으로 바르는 것보다는. 거의 다 발랐죠. 자, 이제 저 같으면 이제 안쪽, 이 에이프런에 안쪽 바깥쪽 있는데, 안쪽은 이제 똑바로 세우면 바르기 힘드니까 안쪽만 발라줍니다. 바깥쪽은 테이블을 다 조립을 하고서 나중에 칠하기가 오히려 편하니까. 그러니까 요 밑에는 나중에 상판은 여러 차례 칠해 줄 거지만, 요 밑에까지 여러 차례 칠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여기서는 한 번 칠할 때 잘 칠해줘야 되는데, 거의 모든 일부 도료를 빼고는 거의 모든 도료류는 얇게 잘 펴 발라주는 게 좋습니다. 얇게. 요 도료 정말 발림성도 좋고, 떡지지 않고 상당히 괜찮은 도료 같아요. 제가 그동안 영상을 한 달 넘게 못 찍은 이유는 추석 전까지 커뮤니티에 살짝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청 혹사를 했습니다. 주문 제작을 하느라고. 그러고 나니까 에너지가 고갈되고 그래서 좀 쉬었습니다. 자, 이제 에이프런을 다 발랐고, 이제 다리 이렇게 여기 올려놔도 괜찮아요. 다만 이제 컬러링을 하는 페인트 칠하는 게 이제 컬러링을 한다 그러면 좀 문제가 되지만, 자, 이런 거 이렇게 4개를 이렇게 딱 해놓고 쫙쫙. 다만 여기 지금 하드웨어가 박혔는데 그 부분만 조금 너무 많이 이 도료가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녹이 나요. 여러분들 요 하드웨어 구입하실 때 성분 표시 같은 게 있는데, 이게 뭘로 만들어졌냐 그러면 갈바나이징 무슨 도금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게 다 이제 녹 관련해서 처리를 했다, 녹 잘 안 난다, 이런 표시예요. 그래서 요것도 갈바나이징인데
이게 뭐 도금이라는 거는 당분간 녹이 안 나는 거지, 사실 결국 그걸 뚫고 녹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나중에 다리를 풀고 조립하고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풀 때 녹이 나 있으면 조금, 그렇다고 녹이 나 있다고 뭐 이제 못 써먹게 되는 건 아니지만 굳이 녹을 나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요런 데도 다 꼬박꼬박 꼼꼼하게 칠해야 되냐, 요 정도는 그냥 안 칠해도 됩니다.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붓질을 해서 이렇게 칠하는 거는, 자, 이게 그 스프레이, 뿌리면 또 편하다? 좀 더 좋을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들이 뿌리려면 이게 여러 가지 또 시설도 해야 되고, 이렇게 붓질을 해도 잘 되는 방식으로 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거 근데 붓질로 이렇게 바르다 보면 여러분들 꼼꼼하게 바른다고 이렇게 바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성껏 이렇게. 빨리 발라야 돼. 빨리, 이렇게 빨리. 쭉쭉 바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빨리 마르는 것일수록 빨리 발라야 돼요.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 바르는 동안 여기를 말라가고 있어. 근데 거길 다시 이렇게 하면요, 층이 집니다. 그래서 좋지 않아요. 빨리 바르셔야 됩니다. 빨리 쭉쭉 크게. 이게 그냥 수성 바니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물성이, 점성이 더 이거보다 높아요. 그래가지고 이 펼침성이 안 좋습니다. 이게 탁 찍으면 여기는 많이 붙고 이렇게 아무리 펼쳐도 잘 안 펼쳐져요.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얘는 하이드로, 그러니까 수성 베이스의 오일 스테인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잘 펼쳐지고 붓자국도 잘 안 납니다. 저기 윤 선생님, 저 때문에 뭐 조용히 하려고 애쓰실 필요 없습니다. 상관없어요. 편하게 하세요. 제가 이거 회원들이 계실 때 이걸 하고 있으면 회원들이 쓸데없이 눈치를 보시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저쪽 이사 가면 굉장히 넓은 곳으로 이사하기 때문에 편해질 겁니다. 제가 편해지는 거지 여러분들이 편해지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영상이 좀 더 매끈하게 자주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은 됩니다. 다 뭐 핑계지만 여기 좁은, 이게 사실 여기 저희 공방이 좁진 않은데 이렇게 회원들 눈치 안 보게 이렇게 제가 찍을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자주 회원들이 이 시간 저 시간 이렇게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됐습니다. 자, 이제 다 칠했네요. 그러면 요런 놈들은 이제 제가 이걸 조립을 해야 되게 치워야 되는데, 요런 놈들은 어차피 다리 바닥 쪽은 때가 안 묻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한쪽에 이렇게 기대 놓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덩어리로 떨어진 그런 것만 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조립을 하기 위해서 위치를 얘를 뒤집어 놓고 안 칠했군요. 자, 맞죠? 요거를 이렇게 다시 뒤집어서 요 위를 칠해야겠네. 여기 에이프런 여기 접은 거 이거 이따가 조립하고서 그 효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때 요 옆에 에이프런 옆에 칠하느라고 고생하지 마시고, 그거는 다리를 조립한 뒤에
아니면은 요걸 살짝 띄우고 칠해야 됩니다. 요 옆에 바를 때 밑에까지 막 묻으니까. 제가 생각 없이 지금 페인트를 찍은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댔는데, 이거보다 요 전체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해서 쭉쭉 양쪽으로 펼쳐주는 게 좋습니다. 이 끝에 여기 하면 여기만 많이 안료나 도료가 쏟아지게 되는데, 그거를 이쪽으로 끌고 아무리 끌고 오려고 해도 여기는 질질 흘러요. 그러니까 여기는 흐르면 옆으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여기는 끝쪽이니까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 찍으면은 양쪽에 좀 목재가 있는 상황에서 찍으셔야 돼요. 자, 이런 경우에 여기다 이렇게 찍어서 양쪽으로 이렇게. 그럼 한 번만 찍어도 거의 이 정도는 거의 바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확인해야 되는 게, 여기 이렇게 하면 이 국물이라고 하죠. 이게 옆으로 질질 흐르는 그 자국들에서 그걸 꼭 한 다음에 이렇게 굳기 전에 이렇게 펼쳐 주시면 좋습니다. 어떤 도료든 그렇게 덩어리 방울 상태로 그게 굳게 되면 영원히 찐적찐적 젤리 상태가 되고 좋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자, 해서 사실은 이게 마르는 데까지 한 20분? 선풍기 좀 틀어놓으면 10분 정도 뒤에 만져보면 거의 마른 듯한. 근데 모든 도료는 이제 지촉건조라고 해서, 우리말로는 지촉건조 이런 표현을 하고, 영어로는 터치드라이라고 하죠. 그래서 만졌을 때 거의 마른 느낌을 주는 거는 그 도료마다 빠른 건 막 10분에도 터치드라이가 되고, 어떤 거는 한 2시간 지나야 되고 이런데, 그 뒤로도 아직 완벽하게 소결된 건 아니라서 바로 테이블 상판 같은 경우에 거의 말랐네 하고서 이렇게 막 쓰기보다는 하루 정도는 지나야 완전 건조가 일어납니다. 자, 이제 그냥 잘 위치를 시켜서 요거를 조립을 하겠습니다. 제 아들이 쓸 거라 대충 하고 있습니다. 컴플레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아들은 제가 주문을 받으면 이렇게 대충 하진 않아요. 자, 정확한 위치에 고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클램프를 양쪽에 2개만. 요거 조립하는 제트철물, 지금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은 이거 뒤로 가세요. 요 제트철물 고정하는 나사는 원래 가이드는 요게 호스파 헤펠레 건데 둥근 머리 나사, 이게 보일라나? 둥근 머리 나사. 근데 요 둥근 머리 나사의 길이는 머리를 뺀 길입니다. 그게 15mm, 요게 지금 15mm고요. 길이가 15에 그 나사상까지 포함한 게 지금 4.0인가? 4.0짜리인데 요 가이드에는 4.5짜리라 하라고 되어 있는데 4.0도 괜찮아요. 4.0으로 하셔도 됩니다. 요게 합판이 지금 15mm인데 요 나사목 길이가 15mm. 하지만 요 제트철물 두께가 2mm. 그래서 나사못 끝이 상판 저쪽을 뚫고 나오지 않을 것이 확실합니다. 토르크 이런 거 하실 때 토르크를 항상 주의를 하시고, 좀 나사못 받기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요 요 기어를 1번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짧은 나사못 같은 경우에는 1번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요 기어가 보통 이런 충전들은 1번, 2번이 있는데, 일단은 저속인데 힘은 더 강력해요. 그래서 그 나사못 받기 잘 안 되는 분이 반발력 때문에 나사 머리에서 이 비트가 빠지면서 헛도는 일이 많아요. 근데 1단으로 하면 천천히 돌기 때문에 그 반발력 때문에 이 나사 머리에서 이 비트가 빠지는 일이 좀 적어집니다. 그래서 1번으로 설정을 하셔서 하시면 좀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요거 다 박는 과정에서는
아무래도 좀 빨리 돌려야 되겠죠? 그래서 말을 하지 않고 계속 박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에이프론 구조하고 상판하고 이제 다 조립이 됐습니다. 다리를 지금 조립을 해서 세우면 일단은 초벌 페인팅이 다 끝나는 거고 상판만 열심히 한 3번 정도, 그러니까 모든 도료는 손에 접촉하는 곳이 많은 곳은 3번 정도, 사실 다리도 그 정도 칠해주면 좋은데, 예. 자, 조금 덜 말랐는데 덜 칠해진 부분도 있고, 예. 요거를 조이려면 예. 손으로 일단 할 수 있는 만큼 다 조이고, 요거 조이는 거는 육각 렌치로 이렇게 조이면 됩니다. 예. 예, 그런 육각 렌치를 보면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꼬부라져 있는 세트가 있는데, 이거 이제 손으로만 해야 되는데 이게 좀 한참 걸리죠. 손으로 지금 열심히 쪼여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손으로 먼저 다 집어넣고 마지막에 이걸로 쪼이면 되는데, 그 귀찮으면 이런 반듯하게 생긴 것도 팝니다. 요게 5번인 것 같네요. 요거 맞습니다. 자, 요런 거를 가지고 여기 총에다 곧바로 물면요, 요게 총이 또 이렇게 두께에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요런 거에다가 꽂으면 요게 약간 이렇게 삐뚤어져서 이렇게 된다니까, 요런 걸로 해가지고 지금도 요게 기어가 2번으로 되어 있어요. 너무 빨리 돌면 좋지 않으니까 1번으로 해서 요 정도는 최대 힘으로 전에 말씀드렸겠지만 이 총 충전 드릴 뭐 18V 정도까지도 아마 다 조였다고 하더라도 손으로 하면 돌아간다는 거. 그러니까 총으로 다 한 다음에 내가 이 압력을 좀 느끼면서 요 정도까지 당겨주겠다. 이거 하염없이 돌리면요, 나무를 짓이기면서 그냥 하드웨어를 뽑아버리니까 이거 너무 돌아간다고 계속 조이면 안 됩니다. 이 철공 하시는 분들처럼 죽어라 이렇게 꽉 조이면 안 되고, 적당한 힘, 요 정도, 요 정도면 되겠다. 그리고 그러니까 어차피 요런 방식은요, 나중에 이렇게 쓰다가 이게 좀 약간 흔들린다 그러면 밑에 요거 렌치 하나 들고 가서 조금만 조여 놓으시면 빳빳해집니다. 저희 회원들 중에도 그동안 식탁을 이렇게 계속 흔들흔들 하면서 썼는데, 여기 가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 자기네 집에 있는 거 보니까 이런 걸로 되어 있더라. 그래서 요걸 가서 이렇게 쪼였더니 금방 뻣뻣해져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 아는 게 힘인 거죠. 원래는 이걸 조립하면 안 됩니다. 저희 집에 이 다리가 이렇게 조립되면 그 복층에 다락방에 이걸 놔야 되는데, 그 다락방 올라가는 게 너무 좁아가지고 이렇게 조립하고 나면 이걸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립한 다음에 집에 갈 땐 다시 풀어야 됩니다. 근데 이걸 이걸 세워서 여기 면치한 걸 보여드리려고 지금 제가 조립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거 조립할 때 2개를 조립하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2개 중에 하나를 다 조이고 그 다음 걸 조이는 게 아니고 2개를 대충
조인 다음에 거의 다 나눠가면서 조립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요거를 세워 보겠습니다. 카메라 위치가 좀 바뀌어야 되겠네요. 자, 보이나? 뭐 대충 보이는데, 자, 이게 이제 보시면 지금 여기하고 이제 여기만 잘 칠하면 됩니다. 여기 에이프런에 제 모서리를 쳤잖아요. 지금 원래는 이 카메라 각도에 이걸 이렇게 들어보면 이렇게 더 훨씬 넓어요. 보이나? 근데 이제 이렇게 깎아 놓으면 이게 좀 얇게 보이죠. 테이블에서 이 에이프런이 넓어질수록 다리를 붙잡는 힘이 튼튼한데 마냥 넓어질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넓으면 그 시각적으로 위가 너무 이렇게 두툼해 보여서 좀 답답해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원목 같은 걸로 할 때 이렇게 막 30mm, 40mm 하면 아예 에이프런을 없애는 샤프한 디자인 할 수 있는데, 소나무 같은 거에서는 합판이나 이런 걸로 할 때는 에이프런이 이렇게 가야 돼요. 또 기본형 테이블에서 이 에이프런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너무 넓어 보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를 이렇게 45도로 많이 깎아 가지고 여기를 최대한 가볍게 보이는 속임수 디자인이죠. 디자인은 다 그런 겁니다. 실제로 좋은 기능을 위해서 하기도 하지만 그냥 시각적인 효과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 여기까지. 이제 드디어 코너 블라켓을 이용한 테이블 만들기 오늘로 끝났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요 기본형 테이블이니까 요런 정도는 좀 누가 테이블 만들어 달라 그러면 이렇게 그냥 후딱 만들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